대형주 장세가 끝나면 다음 무대는 스몰캡이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주도하던 미국 증시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 관련주들이 주춤하는 사이 작은 기업들이 꿈틀대기 시작했죠. IWM, iShares 러셀 2000 ETF, 미국 스몰캡 2000개 기업을 담은 이 ETF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0년 5월 22일 상장 이후 24년 순자산 633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스몰캡 바스켓. 왜 투자자들은 대형주를 버리고 작은 기업들에 베팅하기 시작했을까요? 금리가 내리면 먼저 뛰고 경기가 회복되면 가장 크게 오르는 스몰캡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1984년 러셀 인베스트먼트가 새로운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러셀 2000이었죠. 미국 상장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3000개를 뽑아 러셀 3000을 만들고 그중 상위 1000개는 러셀 1000 대형주, 하위 2000개는 러셀 2000 스몰캡으로 분류했습니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기준이었죠. 왜 2000개일까요? 충분한 분산 효과를 얻으면서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S&P 600 스몰캡은 600개로 너무 적고 전체 시장을 담기엔 너무 많았죠. 2000개가 딱 적당했습니다. 러셀 3000 지수는 미국 투자 가능 주식 시장의 약 98%를 포괄하며 러셀 2000은 그중 시가총액 하위 2000개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2000년 5월 22일 블랙록의 iShares가 IWM을 출시했습니다. 닷컴 버블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였죠. 나스닥이 5000을 돌파했고 기술주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스몰캡 ETF를 출시했을까요? 블랙록은 버블 붕괴 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대형 기술주가 폭락하는 동안 스몰캡은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나스닥이 78% 떨어질 때 러셀 2000은 40% 하락에 그쳤죠. 대형주에 집중됐던 버블이 스몰캡엔 덜 미쳤던 겁니다. IWM은 출시 타이밍부터 절묘했습니다. IWM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6월 30일 기준 2120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러셀 2000이 2000개인데 왜 2120개일까요? 지수 재구성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종목 수가 늘어날 수 있고 파생 상품이나 현금성 자산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섹터 구성이 흥미롭습니다. 금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헬스케어, 산업재가 뒤를 잇습니다. 대형주 지수와 다르죠. S&P 500은 기술주가 30%를 넘지만 러셀 2000은 15% 수준입니다. 대신 지역은행, 바이오텍, 중소제조업체가 많습니다. 미국 경제의 모세혈관 같은 기업들이죠. 총 보수는 0.19%입니다. SPY의 0.09%보다는 비싸지만 스몰캡 ETF 치고는 저렴한 편이죠. 2000개가 넘는 종목을 관리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합리적입니다. 순자산 633억 달러는 스몰캡 ETF 중 압도적 1위입니다. 2위인 IJR의 2배가 넘죠. 러셀 2000의 특징은 매년 6월 재구성입니다. LSEG,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이 러셀 지수를 인수한 후에도 이 전통은 유지되고 있죠. 5월 랭킹 데이를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하고 6월 마지막 금요일에 일괄 교체합니다. 이날은 러셀 재구성의 날로 불리며 연간 최대 거래량을 기록합니다. 재구성이 왜 중요할까요? 성장한 기업은 러셀 1000으로 승격되고 새로운 기업이 러셀 2000에 편입됩니다. 2024년 재구성에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러셀 1000으로 올라갔고 여러 SPAC와 IPO 기업들이 새로 들어왔죠. 지수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스몰캡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 민감도입니다. 대형주보다 국내 경제에 더 많이 노출돼 있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나오지만 스몰캡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내수 시장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좋으면 스몰캡이 더 크게 오릅니다. 금리에도 민감합니다. 스몰캡은 대형주보다 부채 비율이 높고 신용 등급이 낮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죠.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숨통이 트입니다. 2022년 금리 급등기에
IWM이 30% 넘게 떨어진 이유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보면 스몰캡의 특성이 잘 드러납니다. 2008년 IWM은 38% 하락했습니다. S&P 500과 비슷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2009년 회복기엔 달랐습니다. IWM이 28% 오를 때 S&P 500은 26% 상승했습니다. 회복기엔 스몰캡도 대형주 못지않다는 증거였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0년 3월 IWM은 42%까지 떨어졌습니다. 대형주보다 더 큰 폭락이었죠. 하지만 백신 발표 후 반등이 시작되자 IWM이 폭발했습니다. 2020년 11월 한 달 동안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경제 정상화 기대가 스몰캡에 집중됐던 겁니다. 2021년은 스몰캡의 해였습니다. 밈 주식 열풍이 불면서 게임스톱, AMC 같은 러셀 2000 종목들이 급등했죠.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치가 스몰캡을 타깃으로 삼았고 로빈후드 트레이더들이 몰려들었습니다. IWM도 덩달아 올라 연간 15%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은 악몽이었습니다. 연준의 공격적 긴축으로 IWM은 21% 하락했습니다. S&P 500의 18% 하락보다 컸죠. 특히 3월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은 직격탄이었습니다. 러셀 2000엔 지역은행이 많았고 이들이 폭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2023년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상반기엔 은행 위기 여파로 부진했지만 하반기엔 금리 인하 기대로 급등했죠. 특히 11, 12월 두 달 동안 20% 넘게 올랐습니다. 연간 수익률은 17%로 양호했지만 S&P 500의 26%엔 못 미쳤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대형주를 끌어올렸기 때문이죠. 2024년 들어 IWM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1분기엔 5% 상승했다가 2분기엔 4% 하락, 3분기엔 다시 10% 급등했다가 조정받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죠. 변동성이 S&P 500의 2배에 달합니다. 스몰캡의 숙명입니다. IWM의 거래 생태계는 독특합니다. 1일 거래량이 3천만 주를 넘고 거래 대금은 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옵션 거래는 더 활발합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IWM 옵션은 개인 투자자들의 단기 베팅 수단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주간 옵션이 활발하게 거래되죠. 기관 투자자들도 IWM을 적극 활용합니다. 대형주와 스몰캡의 상대 성과에 베팅하는 페어 트레이딩, 경기 순환에 따른 전술적 자산 배분, 리스크 해지 등 다양한 전략에 쓰입니다. IWM 선물도 CME에서 거래되며 기관들의 익스포저 조정에 활용됩니다. 최근 주목할 트렌드는 팩터 로테이션입니다. 2023년까지 대형 성장주가 시장을 주도했지만 2024년 들어 스몰캡 가치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금리 정점 통과, 경기 연착륙 기대가 배경입니다. IWM이 이 로테이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죠. 러셀 2000의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예상 PER이 15배 수준으로 S&P 500의 20배보다 크게 낮습니다. 과거 평균 대비로도 저평가 구간이죠. 물론 스몰캡은 이익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PER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스몰캡의 또 다른 매력은 M&A 가능성입니다. 러셀 2000 기업들은 인수 대상이 되기 쉽죠. 실제로 매년 수십 개 기업이 인수되거나 비상장화됩니다. 프리미엄을 받고 인수되면 주가가 급등하는데 이런 이벤트가 지수 수익률을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첫째, 수익성이 낮습니다. 러셀 2000 기업의 40%가 적자입니다. S&P 500은 5%에 불과하죠. 둘째, 유동성 리스크가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거래량이 적어 충격에 취약합니다. 셋째, 집중 리스크가 있습니다. 상위 10개 종목이 지수의 5%를 차지할 정도로 분산돼 있지만 섹터 집중은 있습니다. 경쟁 ETF도 많습니다. 뱅가드의 VB는 CRSP US 스몰캡 지수를 추종하고 보수가 0.05%로 저렴합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IJR은
S&P 600 스몰캡을 추종하며 수익성 있는 기업만 편입해 퀄리티가 높습니다. 하지만 IWM이 가장 큰 규모와 유동성을 자랑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1.2% 수준입니다. S&P 500의 1.3%와 비슷하지만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분기별로 배당을 지급하며 12월 배당이 가장 큽니다. 연말 특별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죠. 특히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면 스몰캡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인프라 투자, 리쇼어링 정책도 중소제조업체에 유리합니다. 반면 경기 침체 우려, 신용 경색 가능성은 위험 요인입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IWM은 어떨까요? 과거 24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8% 수준입니다. S&P 500의 10%보다 낮지만 변동성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경기 회복 초기에 집중 투자하면 초과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IWM 투자 전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경기 사이클을 활용하세요. 침체 후기에 매수해 회복 초기에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둘째, 분산 투자 도구로 활용하세요. 대형주 편중 포트폴리오에 10에서 20% 정도 섞으면 좋습니다. 셋째,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기 20-30% 하락은 각오해야 합니다. 옵션 전략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IWM은 옵션 유동성이 풍부해 다양한 전략이 가능합니다. 커버드콜로 추가 수익을 얻거나 보호적 풋으로 하방을 방어할 수 있죠. 스프레드 전략으로 방향성 베팅도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현재 IWM은 $220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2년 저점 $162에서는 크게 반등했죠. 기술적으로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IWM, 미국 스몰캡 2000개 기업을 담은 바스켓. 작지만 강한 기업들, 미래의 대기업 후보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IWM에도 미래의 거인이 숨어 있을 겁니다. 대형주 장세가 끝나면 다음 무대는 스몰캡이다. 이 오래된 격언이 2025년에도 통할까요? 매그니피센트 7의 독주가 끝나고 2000개의 작은 거인들이 빛을 발할 때가 올까요? IWM은 그 답을 가장 먼저 보여줄 겁니다. $633억, 2120개 종목, 0.19% 보수. 숫자로 보면 단순한 ETF입니다. 하지만 그 안엔 미국 경제의 역동성이 담겨 있습니다. 창업자의 꿈, 혁신의 씨앗, 도전의 스토리. IWM은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은 스몰캡 유니버스입니다. 대형주가 안정감을 준다면 스몰캡은 가능성을 줍니다. 높은 위험과 높은 보상. 그것이 스몰캡의 본질이고 IWM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약간의 모험을 더하고 싶다면 IWM이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2000년 5월 22일 출시 이후 24년 IWM은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을 모두 겪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죠. 앞으로도 위기는 올 겁니다. 하지만 스몰캡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제가 살아있는 한 새로운 기업은 계속 탄생하니까요. IWM은 그들의 이야기를 담는 그릇입니다.